근데 내가 이걸로 사업을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체계 있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플랫폼화 하거나 아니면 정부 자금을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예창패에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2022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여러분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2022년도 예비창업 패키지 현재 많은 멘티분들이 컨설팅을 받고 계세요. 그 중에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김치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비창업 패키지는 초창패와는 달리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템에게 실제 최대 1억까지 주는 사업입니다. 평균 5,300만 원 정도를 받는 예창패는 대부분 비즈니스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0년부터는 비대면이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게 되고요. 비대면 아이템인 예를 들어서 플랫폼 사업 또는 최근에는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사업들에 중점적으로 그리고 기술 집약적인 사업에 많은 그 자금을 투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김치가 비대면도 아니고 김치가 메타버스도 아닌데 어떻게 투자를 받을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김치의 컨셉이 무엇이냐, 우리 김치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걸 하나 잡았어요. 그 다음 단계에는 뭐가 있냐면 B2B와 B2C한테 어떻게 팔 거냐라는 거에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고 김치를 판매하는 제조사, 이 제조사가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았어요. 또는 풍산김치처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아니면은 무료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쇼핑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나의 아이템을 얹고 ICT 융복합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금 줄 때 구독, 공유경제, ICT 융복합이라는 세 가지에 무조건 걸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ICT 융복합이 뭘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ICT 융복합은 뭐냐면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플랫폼이에요. 어떤 플랫폼이죠? 제가 친구한테 선물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리고 친구랑 소통하고 싶어요. 메신저 기능. 그리고 내가 쇼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카카오도 쇼핑 기능이 있죠.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무료 플랫폼들을 엮어서 융복합으로 나의 아이템을 갖다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어려우시면 여러분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문의 주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컨설팅을 하고요. 39세 이하 분들은 설명해주면 대부분 다 또 이렇게 이해하시고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많이 합격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예창패는 김치라는 아이템도 플랫폼화하고 ICT 융복합 그리고 구독이나 공유경제라는 부분을 입히면 실패하면 갚지 않은 성공불 융자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이걸로 사업을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체계 있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플랫폼화 하거나 아니면 정부 자금을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예창패에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창패는 어떻게 현재 준비해야 하는지 기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1년도 12월 초에 이미 중기부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1월 초순에는 2022년도 중앙부처 합동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2년도 1월 중순에는 2022년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할 거예요. 올해도 K-스타트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1년도에 예창패, 초창패를 비롯한 정부에서 주는 창업 지원금에 관련된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 설명회를 잘 들으시면 예창패는 어떤 지역에서 진행할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운영하는 사업 기관은 이렇게 뽑을 거고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합격 기준은 이렇고 그리고 업종은 이렇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창패 준비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듣지 않고요. 컨설팅 업체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컨설팅 업체들이 컨설팅을
하는 아주 웃지 못할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굳이 컨설팅에 돈을 많이 쓰지 마시고요. 2022년도 1월 중순에 발표되는 창업 지원 사업을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2월 달에는 창업 성장 지원 사업 디딤돌 첫걸음이라는 부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거고요. 2022년 3월 예창패, 4월에는 초창패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창패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죠?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창패를 준비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인식,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 세 번째는 성장 전략, 네 번째는 팀 구성. 이거는 예창패를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로 낼 때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어바웃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검증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검증을 받느냐? 첫 번째는 주변의 지인들한테 크리틱. 이거에 대해서 한번 너의 의견을 얘기해봐 라고 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MZ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즈니스의 주역이에요. 그러면 이 20대, 30대 분들한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 사업은 어때요? 탈락이에요. 고객이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심사위원을 이해시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심사위원을 하는 많은 이 심사위원분들이 4,500개 업종에 대한 경험치가 100%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고객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크리틱, 첫 번째 내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증은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한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혁신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해야 돼요.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이거나 기존에 있었는데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아이템이 정말로 혁신성이 있느냐, 차별성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검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시장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시장조사 첫 단계는 여러분 구글링 하거나 네이버를 통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이 브랜드들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탁월하게 어떤 게 좋은지 그 부분이 가격적인 메리트이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이 플랫폼의 뭐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HR, 인력 구성입니다. 실제로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 사업의 경험이 하나도 없어요. 100%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이 없어도 사실은 경험치를 잘 만들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경험이 없는 사업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컨설팅을 통해서 경험이 없어도 잘 모양을 만들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합격의 노하우는 뭐냐면 내가 잘 아는 업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력 구성에 있어서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 전문가를 청빙해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인력 구조를 짜고요. 마지막은 재무입니다. 기승전, 남의 돈으로 사업하면 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전혀 없게 또는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낮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100% 떨어집니다. 예창패는 의외로 먹튀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정부에서 자금 얼마 정도 받아서 나 이걸로 사업할 거예요. 이 부분은 사업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가진 자본 몇 %, 그리고 내가 론을 어느 정도 일으키겠다. 또는 이러이러한 실물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퍼센테이지를 구성하셔서 정부 자금은 실제 내가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40%를 넘지 않게 구성하시는 게 좋고요. 정말로 플랫폼 사업을 하실 거라면 여러분 대표이사가 내용을 잘 모르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고요. 그리고 그 기능에 맞는 업체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비교 견적을 받은 후에 가장 적절한 금액대의 업체를 미리 선발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업체에 주는 비용보다는 30% 이상 오버해서 비용을 책정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예창패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사업에
비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플랫폼을 만드는 비용은 7천만 원이었는데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말 필요한 홍보 마케팅,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이런 다양한 이 항목들로 비용을 갖다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예창패 제출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한 검증 마지막 단계에서 반드시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다양하게 검증받으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2022년도 예창패 합격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